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경매 지금 3편이죠.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과 경매 3편. 도시계획 시설 중에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 관련 법률에서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자연공원법 두 개를 살펴볼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경매하고 관련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요. 강의 교재는 12월까지만 판매하는 거 아시죠? 뭐 더 이상 뭐 얘기 안 하셔도 전 강의나 계속 이전 강의들 보면 이렇게 교재 판매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좀 짧게 하려니까 이 국토계획법을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이게 20분 이내로 자르려고 했더니 굉장히 길어지는데 20분 되면 딱 자를게요, 이제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블루오션 기재에 다 있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옛날에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국토계획법을 지금 정리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 버렸네. 네. 640강. 이거 좀 올려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자, 기반시설. 제가 이제 그 국토계획법 중에서 기반시설을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용어의 정리에서요.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 중에는 근린공원이 있고 이제 또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도시자연공원 구역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기반시설 중에서 근린공원, 특히 이제 공원을 살펴볼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 두 가지의 법률을 봐야 돼요. 이 두 가지 법률에 상세히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법률은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 밑에 중요한 부분들을 메모해 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약칭 국토계획법인데 2조 정의에서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기반시설이란 다음 항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서 이제 1강에서 다 했고 나머지는 나에 보면 광장, 공원, 녹지 이런 공간시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간다. 그죠? 도시계획 시설은 뭔지는 아시죠? 그죠? 도시지역이 안에 있는 거, 뭐 학교, 공원, 광장, 도로,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녹지시설,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다 철도, 다 도시계획 시설이죠. 그죠? 그런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자, 도시계획 시설 중에 특히 이제 오늘 봐야 될 것은, 공원, 근린공원, 녹지용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뭐 자연공원법에서 얘기하는 공원 마을지구라든가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연공원법에서는 요거 이제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 공원 마을지구, 뭐 공원 뭐 경관지구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자연공원 구역,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공원, 도립공원, 근린공원. 여러분들 이런 게 경매로 나왔을 때 경매로 딱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공원, 근린공원은 뭐예요? 도시계획시설이죠. 그런데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구역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예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그죠?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밑에 나와 있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인가요? 2020년도죠. 2020년도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냐? 20년이 지난 지정하고 20년이 지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수용을 하던가 아니면 해제를 해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하던가 해제를 해라. 요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요렇게요.
지금까지는 20년이 지나도 한번 뭐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계속해서 근린공원으로 가는 거죠. 그죠?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나왔을 때, 도시계획 시설 중에 이런 공원, 녹지, 광장,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나왔을 때, 우리는 아무런 행사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 못하고 그냥 낙찰자 복시예요.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 그냥 콩 심고, 팥 심고, 고구마 심고, 뭐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2020년도에 결정을 내려줬어요. 이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다. 국가가 뭔데 왜 개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하냐? 라고 해서 이런 그 공원에 대해서,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하든가 아니면 해제를 해줘라. 그래서 이런 공원들이, 공원이나 이런 근린공원들이 경매로 나오면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저 10몇 년 전에 평택이라든가 뭐 이런 그 뭐 황해 자유무역 저기 지구 같은 거, 그런데 공원이 많이 지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물어봤어요. 항상 물어봤다고. 뭘 물어봤겠어요? 이거 보상 되는 겁니까? 1단계예요? 2단계예요? 물어봤어요. 왜? 그래야지 보상이 언제 나올지 아니까. 그래도 보상은 묘연해요.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는 지목이 대인 것만 보상을 해줬거든요. 10년이 지나면. 그죠? 지정 후에 10년이 지난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인 것만 국가에서 투용을 해줬든지 보상을 해줬든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린 게 20년이 지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하든가 해제를 해라 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원, 근린공원 뭐 이런 것들, 도립공원 이런 거 빼고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국립공원, 이건 그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뭐 그런 것들은 해제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그죠? 그건 해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죠? 다만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구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국토계획법의 구역인 것이지 이것도 도시계획 시설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일을 저는 오로지 그냥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웬만하면. 왜? 똑똑한 행정 관료들도 많고 또 이제 뛰어난 법조인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모든 행정이라든가 그런 거 법을 펼치겠죠. 그런데 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잘 써볼게요. 근린공원이에요. 근린공원. 이건 뭐죠? 도시계획시설이죠? 도시계획시설은 뭐예요?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근린공원이 지목이 되라면 10년이 지나면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는 20년이든 30년이든 그냥 가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가에서 헌법재판소 이런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어떤 야매 아닌 야매를 부리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좀 무서운 곳이라니까요. 어떤 야매를 부리냐. 이 근린공원을요. 왜? 근린공원을 다 보상해 주려면, 대한민국에 있는 공원을 다 보상해 주려면요 14조가 된답니다. 아니 140조가 된답니다. 아니 1400조인가? 1400조가 된대요. 공시지가로겠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몇 명의 어떤 그 또 저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를 이제 머리를 짰겠죠. 어떻게 머리를 짰냐? 이 근린공원을요. 헌법재판소 왜? 지정하고 20년이 지나면 해제를 하든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돈과 그럴 배짱이, 또 도시의 어떤 그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원이 꼭 필요하니까 모두를 다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모두를 다 돈도 없는데 보상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불러가지고 전문가들 몇 명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제 뭐 공청회를 한 거죠. 이제 이렇게 공청회를 해서 근린공원을 어떻게 바꾸냐.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딱 바꿔버립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도시계획시설에서 용도구역으로 딱 편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용도지역 중에 주상공로는 있죠? 그죠? 도관농자, 뭐 그런 거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용도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구역이죠. 그죠? 개발제한구역.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국가에서 보상해줄 필요가 있겠냐고요. 이 근린공원을 도시계획시설을 그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바꾸면 국가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처럼 구역으로 지정해버렸는데 용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해줍니까?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이잖아 그것도요. 그죠? 국가에서 보상해줘요? 안 해주죠? 이렇게 편법을 씁니다. 편법이라고 보기보다는 하여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저는 참 기분이 이런 거 보면서 진짜 기분이 야리까리 하더라고요. 기분이 야리까리 해요. 그죠? 야리까리 해요. 그렇다고 이거 보상 못 받냐? 뭐 방법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는 없고, 그죠?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근린공원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근린공원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근린공원들이, 이게 지정된 지가 언제인지 파악해서, 얼마 안 남았다. 해제 20년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럼 낙찰받아도 되겠죠. 그죠? 한 2, 3년 썩혀놓으면, 또 4, 5년 썩혀놓으면 큰 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꼭 이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교육 차원에서, 그죠? 교육 차원에서 그냥 무작위로 추천한 거예요. 좀 이거 갖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린공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언제 해제되냐. 또 언제 지정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마냥 낙찰받아서 이런 거 보통 30%, 20%까지 떨어지거든요. 30%, 35%에 받아요. 그죠? 보상은 더 크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야매를 부린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 내에도 이 도립공원 또 이제 국립공원 내에도 공원 마을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숙박시설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립공원이라고 딱 돼 있으면 이게 다 못 쓰는 땅이 아니거든요. 공원도 아까 무슨 법이야? 자연공원법. 이 자연공원법 있죠. 자연공원법에는 4가지의 지구로 나눠요. 4가지로 지구가 있어요. 밑에 아래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마을지구다. 공원 마을지구다. 여기는 모텔도 들어올 수 있고 호텔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률을 알려면 그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봐야 돼요. 그죠?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행위제한. 그죠? 그러니까 도시공원 뭐라고 할까? 이건 일단 나중에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공원 일몰제라고 써놨는데, 그죠? 공원 일몰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근린공원이나 이런 공원이 경매로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낙찰을 받아야 될 것인가? 안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이게 딱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죠?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냐?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근린공원, 공원, 아까 그런 학교, 그죠? 요런 것들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용어의 정리에서 기반시설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놓은 것들은 그게 바로 도시계획시설이다. 그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들이 경매로 나오면 공원, 근린공원, 학교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나오면 눈 동그랗게 뜨고 봐야 된다니까요. 눈 동그랗게 뜨고 여기서 금싸게 땅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나오죠. 아까처럼 무슨 공원, 자연환경지구,
공원 자연 보존지구, 공원 자연 마을지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을지구는 좋은 거예요. 대출도 잘 되고, 요것은 할 수 있는 행위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것들, 그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거, 도시, 자연, 공원자랑 붙었어. 구역이라고 딱 붙어 있는 거 있죠. 도시자연공원 구역.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고요. 국가에서 근린공원을 또는 공원을 보상해주기 싫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저 사람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봐 박영춘씨 경매사령관 이리 와봐 의논 좀 합시다. 우리 돈도 없고 이거 다 또 공원을 또 해제해버리면 막 난개발되니까 도시가 개판돼버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응? 그냥 국토계획법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묶어버리면 되지. 특히 이제 행위 제한이 가장 센 구역으로 묶어버리면 되지. 개발 제한구역, 그죠? 개발 제한구역처럼 묶어버리면 되지. 그래서 지금 이런 현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국가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보상을 해준다고는 해요. 보상을 해준다고는 해요. 근데 예산이 없는데 무슨 보상을 어떻게 해줘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런 화면상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현재는. 그죠?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1999년도 헌법재판소 요거 전원합의체가 있죠. 그죠? 내용을 한번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이 내용이 있고요. 보상에 관한 기본 원칙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집행 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필요성, 언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자의 의무, 보상 규정에 관한 입법 형성권의 한계, 그다음에 뭐 이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밑에 내용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게 자. 지금까지 기존의 법은 그랬어요. 지금까지 기존의 법은 이 헌법재판소 법이 나오기 전에는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는 10년이 지난 다음 날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목이 대가 아닌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뭐 지목이 임야야. 그런데 공원이야. 썩을. 도시계획시설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버렸어. 나는 꼼짝도 없이 해야 되나요? 그죠? 이게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그죠? 꼼짝없이 그냥 쓰지도 못하고 근린공원의 어떤 법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하물며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도 못 본다니까. 그린벨트보다 더 세. 썩을. 이렇게 재산권에 대해서 막대한 제한을 가했죠. 그런데 요걸 헌법재판소에서 바꿔버렸죠.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든가 국가에서 보상을 하든가 수용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헌법재판소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뭐 다 아시겠죠? 자,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준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 1999년 쪽 도시계획시키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한 헌법 불이치 결정을 내렸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 토지 수용하면서 자 요렇게 도로로 내 땅이 요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도로를 낸다고 국가에서 내 땅을 요만큼을 수용했다고 합시다. 그죠? 수용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군청에서 이 사업을 5년이 지났는데도 착수를 안 하고 있어. 그죠?
5년이 지난 착수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자, 나는 국가에다가 내 땅을 수용시킨 이유는 군청에서 도로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내 땅이 수용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5년이 지나도록 뭐 실시계획이라든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죠? 착수를 안 들어갔어. 그러면 나는요, 이 토지 소유자는요, 국가에다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 내 땅 실컷 뺏어가 놓고 왜 너희들 처음에 수용할 목적대로 왜 사용 안 해? 라고 해서 국가에다가 5년이 지난 후에도 시행을 안 하면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왜? 기존에 내가 5년 전보다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차익만큼 내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건 사실 몇몇 변호사분들이 전문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요것은 정말로, 좀 꽃 중에 꽃인데, 제가 좀 말을 실수해버렸네. 나와버렸네.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어떤 공원 일문자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0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매수하든지 해제해라.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린공원 이건 도시계획 시설이죠. 그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옛날에 근린공원이 있었는데 그 도시계획 시설이 있었는데 요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 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죠? 그 1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그죠? 뭔지 아시죠? 이게 뭡니까?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 그죠? 고시가 됐어. 그런데 아까는 20년이었죠? 아까는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건 20년이에요. 20년. 그죠? 그런데 그동안에 20년 전에 30년 전에부터 지정된 사람들은 다 해제를 했어요. 다 해제를 웬만하면 했든지 중요한 부분들은 다 국가에서 보상을 했거든요. 안 그러면 워낙 덩치가 큰 것들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다시 재편입을 해버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야매를 부렸죠. 그죠?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공원, 도시공원 있죠?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공원.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시설이죠.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중에 10년이 지난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이 나와 있어요. 근린공원이 경물에 나와 있어요. 지정이 언제 돼 있는지 그것도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지정이 만약에 8년 됐다. 그러면 해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9년 됐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해제가 안 되고 저기 해버려. 다시 재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재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간다고? 20년. 10년 더 기다려야 돼요. 10년 더 기다려야 돼. 물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법에서 이렇게 공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보상의 그 의무가 크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잘 지정 안 해요, 이제는. 그죠? 도시공원 지정 안 한다고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어버려요. 그죠? 기존에 도시공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대충 나가고, 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 구역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연공원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공원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국립공원, 도립공원, 뭐 시립공원 등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언급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립공원이 있어. 또는 여기에 뭐 도립공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땅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못 쓰는 땅이냐, 뭐 행위 제한을 못하는 땅들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국립공원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도립공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는
네 가지의 지구로 나눠져 있어요. 네 가지의 지구로. 공원 자연공원 공원 자연보전지구 공원 공연이라고 돼 있네. 또 다 나버렸는데 제가 조금 더 수정할게요. 공원 자연환경지구 보전지구 환경지구 그 다음에 마을지구 그 다음에 문화유산지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땅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립공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보존지구가 있고 그죠? 환경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유산지구가 있어요. 각각이 나눠져 있겠죠. 이렇게 다 나눠져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은 어떤 거냐? 마을지구예요. 마을지구. 딱 이름만 들어도 마을 좋은 거네? 딱 생각이 들죠. 여기는 할 수 있는 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물며 모텔, 숙박시설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웬만한 건축 행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여기는 대출도 잘 됩니다. 여기는요. 대출도 어느 정도 한 7, 80%까지 나와요. 그렇지만 제일 규제가 센 데가 여기서는 여기 말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보존지구잖아요. 보존지구로 딱 묶이면 뭐 기존에 있던 거 새로 고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죠? 자연환경 보존지구는 조금 이거보다 완화돼 있어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경매물건이 나와요. 공원 자연보존지구라고 있어요. 요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보면 공원에서 국립공원에서 요렇게 공원 자연보존지구라고 나옵니다. 이런 땅은 별로 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경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보존지구보다는 할 게 더 많아요. 보존지구 플러스 몇 가지 더. 그죠? 근데 공원 마을지구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매물건에 공원 마을지구라는 거 이렇게 딱 나오면, 그죠? 이런 것도 물건 나오면요, 기존의 매매가, 적정 매매가 산출해가지고, 또 여기서 뭐 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연구해서 딱 잘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는 요렇게 대부분, 뭐, 보존하는 쪽 위주로 그런 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밖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기, 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는, 공원 자연 아까 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플러스 이 아래 것들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인묘지 설치도 가능하고요. 그죠? 개인묘지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그죠? 여러 가지, 증축, 개축, 재축, 뭐 그런 것들까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한번 이거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농막도 할 수 있고, 그죠? 농막도 할 수 있고, 숙박시설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지구에는. 숙박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원 마을지구. 이게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죠? 자연공원법에서 제일 좋은 땅은 공원마을지구라고 돼 있는 토지이용계획원에 공원마을지구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공원환경지구에서 허용한 행위 플러스 아래 것들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래 것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대통령령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요거 공원마을지구를 받자. 대출도 잘 되고 할 수 있는 행위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일반 칠학지구 수준이에요.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 자연 칠학지구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도 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공원들 여러분들 경매 나왔다고 해서 나쁜 땅 아닙니다. 여 밑에서부터는 이제 그 유튜브 380강 참고하시고요. 요렇게 공원이 경매로 나오면 결코 나쁜 건 아니다. 녹지용지,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시설이죠.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녹지용지, 그죠? 그럼 도시계획시설은 뭐예요? 고시하고 10년이 지난 다음 날에 해제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10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그죠? 공원 일몰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 시설도. 옛날에 여러분 토지이용 계획 보면 와, 막 이상하게 다른 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도로 낸다고 다 긁어놨어. 그런데 헌법재판소 딱 판결이 나고 난 다음부터요, 와, 또 어느 사이인가 이 선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죠? 선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하여간 빨라. 그죠?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님들, 아이고, 엄청 빠릅니다. 물론 이제 웬만하면 좀 다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특히, 뭐 이런, 지목이 돼지지만, 아이고, 지목은 돼지지만, 여기, 지목은 돼지고, 그죠? 돼지지만, 어린이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어린이 공원이 뭐예요?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그죠? 공원은 당연히 도시계획 시설이고, 농지지만, 그죠?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여기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지만, 도립공원 안에 있는 공원 마을지구에 있는 숙박시설이죠. 마을지구가 제일 좋은 거라고 했죠. 이런 것은 받아도 문제가 없겠죠. 그죠? 오히려 좋을 수 있죠. 근린공원, 이건 당연히 도시계획 시설이다. 녹지형지, 이것도 도시계획 시설이다. 그죠? 이런 것들 받으면, 뭘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받기 위해서는. 지정이 언제 돼 있는지, 해제가 언제 될 건가, 그거 파악하면, 지정이 언제 됐는지만 알면, 해제는 금방 알 수 있겠죠. 10년이 지난 다음 날. 그리고 또 기존에 지정돼 있다고 한다면 20년이 된 도시계획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 해제를 해야 되고, 아니면 보상을 해주던가. 그죠? 또 혹시 압니까? 이런 뭐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놓고 요걸 갖다가서 쏙 그냥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든지, 아니면 뭐 시립공원을 묶어서 공원 마을지구로 지정해버리면은 골치 아픈 거죠, 이제 이거. 그죠? 이런 야매는 정말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존경하는 우리 이런 좀 고급 공무원님들, 이런 야매, 국민들을 골탕먹이고 이런 야매는 좀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근린공원을 쏙 그냥 어떻게, 그죠? 도시자연공원으로 쏙 집어넣습니까? 진짜 뭐,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그죠? 그러면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우리가 다 보상을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제를 해드리든가 정확한 어떤 그런 저희들이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런 국민들이 안 기다려주겠어요, 그거요? 그죠?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몰라서 이렇게 당하고 있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법 위에 뭐 잠자고 있는 권리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죠? 여기 우리 이거 위반하고 있는 그 고급 공무원님들, 정말 이런 것들은 한번 심사숙고 해주세요, 정말로. 그죠?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언제까지든 쉬쉬하면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죠? 저 아닌 존경하는 변호사님들도 지금 이런 것에 대해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승소하시죠,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떤 이런, 그죠? 근린공원을 예를 들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바꾼다든가, 어린이 공원을 뭐 도립공원이나 또는 시립공원으로 바꿔서 이 지역을 일대를 공원 마을지구로 지정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막 도시자연환경 보전지구로 지정해버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처음에 지정했을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님들, 그죠?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3자의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땅이 아니라, 이것을 위반하는 공무원님의 아버님 땅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어머님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지정한 행태를?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잠깐 떠왔지만, 솔직하게 국민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죠? 물론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조금 억제하는 것은 누구도 뭐 양보할 당연한 거죠. 그린벨트 주민들이 그러했고, 그죠? 그린벨트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정말 자기들의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죠? 옆에 땅은 뭐 100만 원인데 내 땅은 1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익을 위한 거니까. 한정된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익을 위한 건데, 그런데 이런 야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진짜로. 그죠?
뭐 도시자연공원으로 만약에 묻기 전에 뭐 일정 부분 이분들한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그죠? 혜택을 주면 되잖아요. 뭐 다 이분들이 뭐 이게 100평이야. 그러면 한 30평 정도는 지금까지 뭐 사유재산권 침해도 됐고 그동안 마음대로 사용 못 하셨으니까 그런 대가로 그냥 이걸 좀 그러면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드릴게요.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순차적으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할 수도 있고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국민들이 법을 많이 몰라요, 사실은요. 저도 모르고. 근데 저도 이제 뭐 이런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만큼은 좀 많이 공부를 한 입장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야매 부리는 건 압니다. 좀 그러지 마시고, 좀 위에 고위 공무원님들, 좀 이런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제고해 주세요. 이렇게요.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중에,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기반시설 중에 이제 공원, 이런 녹지,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경매 나오면 다 구분할 줄 알겠죠? 그죠? 이게 뭐 이거 빼놓고는 대부분 다 도시계획시설이다. 그죠? 도시계획시설은 뭐라고요? 아까 공원 같은 경우 공원녹지법에 규정이 돼 있죠? 10년이 고시 후에 10년이 지난 다음 날 해제를 해야 된다. 그죠? 보상이 안 돼 있으면 이해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